안녕하세요. 세상의 지식을 지혜의 꽃으로 아름답게 꽃피우다. 붓다의 웰싱킹 덕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갤리온 출판사에서 출간한 저자 캐롤라인 윌리엄스의 움직임의 뇌과학입니다. 움직임은 어떻게 스트레스, 우울, 불안에 해답이 되는가? 뉴사이언티스트의 과학 저널리스트인 캐럴라인 윌리엄스는 움직임의 뇌과학을 통해 움직임이 어떻게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한 최신의 연구들을 소개합니다. 이 분야의 과학자들은 물론 몸과 정신의 연결을 실제로 증명한 인물들을 발로 뛰며 인터뷰했습니다. 저자의 공들인 조사와 설득력 있는 언어는 우리가 왜 움직여야만 하는지를 증명해내며 독자들에게 건강하고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늘은 프롤로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움직임과 정신의 긴밀한 연관에 대해 과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 하루 종일 두려웠던 순간이 왔다. 수요일 7시 반. 정신을 변화시키는 즉흥무용이라는 강좌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 교회의 한 마을을 찾았다. 강좌를 위해 마련된 공간은 초 몇 자루와 꼬마 전구가 켜진 어둑한 곳이었다. 발목을 조이는 통넓은 바지에 머리를 짧게 깎은 중년의 DJ가 이국적인 음악을 틀고 있었고, 한 여자는 바닥을 구르고 있었으며 다른 한 여자는 상상 속 나비를 쫓으며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두 여자가 갑자기 서로 끌어안았을 때쯤 난 최대한 빨리 문 밖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내 몸은 저항을 포기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절정을 향해 가는 가운데 DJ는 마이크에 대고 다 내려놓으세요 라고 속삭였다. 그가 어떤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갑자기 내가 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리가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 발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바닥을 굴렀고 머리는 양옆으로 흔들렸으며 팔은 마구잡이로 움직였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때 활기와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다. 그날 밤의 일은 움직임이 정신에 미치는 파격적인 영향력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분야에 눈을 뜨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즐기는 타입은 아니다. 나는 보통 자리에 조용히 앉아 인간 정신의 특성을 다룬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쓴다. 집중력 저하나 불안과 우울증 등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여러 정신적, 정서적 문제를 극복할 과학적 방법은 없는지 관심을 기울이면서 말이다. 그러던 차에 몸이 움직이고 있을 때 정신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러고는 곧 그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산책을 하고 나면 뒤죽박죽이었던 아이디어가 몇 개의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은 왜일까? 어째서 요가를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머리를 어지럽혔던 걱정거리와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일까? 뇌과학에서 진화생물학까지 다양한 분야에 몸담은 과학자들이 신체의 움직임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발견하고 있는 사실은 과학의 판도를 바꿀 만큼 새롭고 흥미로우며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대단히 중요하다. 대다수 사람들의 움직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아침에 개를 산책시키는 1시간을 제외하면 나는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다.
차를 마시기 위해 부엌을 몇 번 들락거리는 것 외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내 개는 한 번 더 산책을 나갈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지만 아주 운이 좋은 경우다. 나는 가끔 요가를 한다. 하지만 주중 저녁 시간에는 대개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이내 침대에서 8시간을 보낸다. 통계를 살펴보면 나이 하루는 결코 특이하지 않다. 요즘 성인들은 일상생활 중 평균 70%를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서 보낸다. 우리는 1960년대의 성인에 비해 30% 정도 적게 움직인다. 아이들은 자유시간의 50%를 앉아서 보낸다. 교실 책상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도 말이다. 말할 것도 없이 노인들은 더 많은 시간을 정적인 상태로 보낸다. 깨어있는 시간 중 최대 80%는 거의 근육을 움직이지 않는다. 인간이 나무늘보의 생활 방식을 선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편안하다. 둘째, 우리는 지난 세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움직임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기술을 발명하는 데 사용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들과 달리 인간은 음식과 즐거움, 그리고 짝을 찾기 위해 몸을 움직일 필요가 거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일은 앉은 채로 가끔씩 엄지손가락만 움직이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기술을 만들어낸 두뇌를 가진 스스로를 뿌듯해하는 사이 우리는 중요한 걸 잃었다. 두뇌는 생각하기 위해 진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기 위해 진화했다.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치고 보상을 쫓기 위해서 말이다. 감각, 기억, 감정과 앞일을 계획하는 능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은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움직임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법의 핵심이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인지 능력과 정서 능력은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 고강도 운동의 함정. 사실 운동 복식은 움직임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운동 전문가인 KT 보먼은 자신의 책 Move Your DNA에서 이 점을 정확히 지적한다. 그는 단시간에 급격한 운동 또는 특정 근육을 공략하는 운동을 두고 식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비타민 보조제를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도움은 되겠지만 결코 당신을 정말로 건강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먼이 영양가 높은 움직임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도 못할 것이다. 보먼은 움직임이 정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는 영양가 높은 움직임은 신체의 건강만큼이나 우리의 정신, 인지, 정서 건강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인간 특유의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주위와 내면의 세상 모두를 인간 특유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하게 된다. 기존의 방식과 달리 사고는 우리 머릿속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며 감정을 유발하는 유일한 길도 아니다. 어떤 종류의 신체 움직임은 우울증에서 만성 통증에 이르는 모든 것과 연관된 현대의 골칫거리,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불안감을 줄이고 본능적인 자신감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뇌와 몸 사이에 스트레스 경로를 차단하는 움직임도 있다. 적절하게 움직이면 신체는 뇌를 이고 다니는 고깃덩이가 아닌 뇌의 연장이자 동등한 파트너가 된다.